오늘은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68세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심장 수술을 마치고 의사에게 최소 2달 동안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아들 민호와 며느리 은경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그곳이 따뜻한 쉼터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삐뚤게 걸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순자 씨는 구석에 서 있었고 조명에 가려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스쳤습니다. 은경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철수 씨 역시 이 기류를 느꼈지만 짐을 들고 묵묵히 따라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외부 사람이라면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순자 씨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할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위로 들어와 사는 것도 힘들지만 며느리와 같이 사는 건 더 힘들지. 조심하세요. 농담처럼 들리던 그 말은 마치 예언 같았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손녀와 관련된 사소한 일로 모든 것이 폭발하게 될 줄은요. 그날 이후 평생 온화했던 남편 철수 씨가 처음으로 아내의 억울함을 위해 분노하며 나서게 됩니다. 과연 그의 복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김순자 씨의 이야기, 그 시작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 은경은 바쁘게 음식을 차리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편히 쉬세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스쳐 지나가는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순간 순자 씨는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낯선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풍성했지만 순자 씨 앞에 놓인 밥그릇은 다른 사람들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사소한 차이 같았지만 마음속에 바늘처럼 콕 찔렸습니다. 남편 철수 씨가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익숙한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내내 은경은 계속 건강을 걱정하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 시간에 챙겨 드셨어요? 물은 하루에 몇 잔 드셨어요? 순자 씨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밥을 삼켰습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관심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옆에 앉은 손녀 나리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는 밥그릇을 이렇게 작게 줘요? 응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로 넘겼습니다. 아유, 우리 나리는 별걸 다 잘 보네. 할머니는 많이 드시면 속 불편하시잖아. 그래서 조금씩 드리는 거야. 순자 씨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소녀의 눈에조차 보이는 차별. 그녀는 집 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경은 그릇을 치우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될 거예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니 어머님이 맞추셔야 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방 안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이웃 할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제일 힘들지.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지금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차를 끓이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에 A4 용지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는데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정생활 규칙, 그 밑에는 조목조목 적힌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8시는 은경 전용 조리 시간. 오전 8시 30분 이후 어르신은 가볍게 요리 가능하나 미리 알릴 것. 거실은 나리 공부 우선. 어른들은 TV 시청 시 큰 소리 금지. 욕실 사용. 아침은 민호, 점심은 나리, 저녁은 은경. 부모님은 밤 10시 이후만 사용 가능.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아들의 집인데 숨 쉬는 것조차 통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뒤따라 내려온 철수 씨도 종이를 보고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은경이가 집안 질서를 지키려는 거겠지. 하지만 눈빛 속엔 이미 서러움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리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화장실은 밤늦게만 쓰라고 써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키우며 보살폈던 자신이 이제는 밤 10시가 넘어야 욕실을 사용할 수 있다니. 잠시 후 응영이 들어와 종이를 본 두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같이 살려면 규칙이 있어야 불편이 없잖아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여긴 제 영역이고 두 분은 맞춰야 해요. 그날 아침 순자 씨는 차를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었을 적 그녀의 부엌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엌은 명령과 통제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글자 하나하나가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시계가 8시를 가리키자 두 사람은 조용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며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순자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의 나날이 더 가혹해질 거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해가 아파트 단지 뒤로 넘어갈 무렵 나리가 환하게 웃으며 순자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반짝였고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나 치킨 먹고 싶어요. 어제 친구들이 다 같이 먹었는데 저만 못 먹었어요. 순자 씨는 순간 놀랐지만 곧 미소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8살 아이에게 친구들과 먹는 치킨 한 조각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일 수 있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안에는 잘라놓은 당근과 현미밥, 그리고 싱거운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은경은 음식에 엄격했습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 단 음식은 절대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매일 현미밥과 야채 스프만 먹어야 했고 그 식탁은 언제나 건강이라는 이름의 지루한 규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손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민호가 어릴 때 치킨을 먹고 싶다고 졸라 울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없어도 몰래 모아둔 돈으로 작은 조각을 사주며 행복해하던 아들의 얼굴을 보았던 그 순간.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치킨은 정말 맛있대요. 나도 한 번만 먹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순자 씨의 손이 아이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단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곧
응영의 눈치를 떠올리며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나오던 응영이 치킨이라는 단어를 듣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날이 또 치킨 얘기했어.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 음식은 몸에 안 좋아. 친구들이 먹는다고 다 따라하면 되니? 나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은경아, 아이들이 가끔 한 번쯤은 먹어도 괜찮지 않니? 예전엔 민호도. 그러나 은경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어머님, 요즘 아이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절대 허락 못해요.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리는 결국 눈물을 뚝뚝 흘렸고 순자 씨는 아이를 품에 안아 등을 다독였습니다. 과도한 통제를 강요하는 엄마와 평범한 행복을 원할 뿐인 아이. 대비는 분명했습니다. 한쪽에서 지켜보던 철수 씨는 주먹을 꼭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분노를 삼킨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치킨을 사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소망이 결국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씨가 될 줄은. 일요일 아침, 은경이 나리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간 틈을 타 철수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전날 미리 준비해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아파트 모퉁이에 있는 치킨 가게. 매일 저녁 고소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우는 곳이었고 나리가 늘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던 장소였습니다. 작은 박스 하나만 사면 돼. 오늘 학원 끝나고 돌아오면 나리에게 맛보여 주자. 철수 씨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전 손녀가 울면서 말하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평범한 아이처럼 치킨 한 조각 먹고 싶다는 소망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 그는 점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차갑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돌아보니 은경이 서 있었습니다. 학원에 나리를 데려다주고 집에 자료를 가지러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아버지의 손에 쥔 지폐로 향했습니다. 혹시 또 나리 먹을 거 사러 가시는 거예요? 은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철수 씨는 당황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이가 너무 먹고 싶어 해서 딱 한 번만. 하지만 은경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아이 건강은 제가 책임져요. 치킨 같은 건 절대 안 된다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둘을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떨렸습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경은 성큼 다가와 그의 손에서 돈을 뺐듯 쥐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규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철수 씨는 그대로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환하게 빛나는 치킨 간판과 풍겨 나오는 고소한 냄새. 하지만 불과 몇 걸음 앞인데도 끝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단지 손녀에게 치킨을 사주려던 마음이 이렇게 짓밟힐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의 기둥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몰래 숨어서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현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말없이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원망도 화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서러움이었습니다. 숨조차 자유롭지 못한 집. 그리고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규칙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마친 뒤 순자 씨는 스스로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적어도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치마를 매자마자 응영이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냥 계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히 손 대셨다가 그릇이라도 깨지면 어떡해요. 그 말투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습니다. 배려가 아닌 명령, 그리고 은근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됐으니까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자 은경은 미소도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 오히려 더 신경 쓸 게 늘었어요. 그 순간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말. 거실에서 듣고 있던 철수 씨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은경아, 네가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잖아. 하지만 응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매일 집안 분위기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주방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의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민호가 어릴 적 자신이 차린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던 시절. 그때는 자신이 집안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한 끼 식사조차 짐이 되어버린 현실. 그날 밤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해 지친 눈. 평생 당당했던 자신이 이렇게 작고 무가치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곁에 앉은 철수 씨가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그 말조차 순자 씨를 더 서럽게 했습니다. 이해한다면서도 끝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경은 큰 냄비에 끓인 국을 하나씩 퍼주었습니다. 민호의 그릇에는 국물이 가득했고 나리에게는 계란 부침과 소고기, 볶음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 차례가 되자 은경은 잠시 뜨개를 멈추더니 겨우 반 국자만 퍼서 내놓았습니다. 순자 씨 앞에 놓인 건 작은 밥그릇, 싱거운 국물, 그리고 몇 줄기 시든 나물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차이를 보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젓가락을 꽉 쥐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순자 씨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챙기고 본인은 가장 적게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로 그녀가 가족 중 가장 적은 몫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영아, 순자 밥그릇이 왜 이렇게 작아? 국도 너무 조금이잖아. 그러자 응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소화가 약하시잖아요.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일부러 적게 드린 거예요. 겉으론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말에는 강압적인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억지로 밥을 삼켰지만 목은 점점 더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나리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시면 제가 조금 나눠 드릴게요. 순간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순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린 손녀가 밥을 나눠주려는 현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리야. 할머니는 괜찮아. 너나 많이 먹어.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굴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자신이 이제는 밥상에서 가장 작은 몫조차 감수해야 하는 존재가 되다니. 그날 저녁 식탁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순자 씨는 말없이 밥을 삼켰지만 눈빛 속에서는 서러움과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밥의 양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은경은 친구 2명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 그녀는 순자 씨의 방으로 와서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이 오는데 혹시 거실에 오래 계시지 말고 방에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있어도 괜찮잖아. 그러자 은경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라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계시면 대화가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윽고 손님들이 도착하자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방 안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을 때 친구 한 명이 그녀를 보고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은경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집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리 할머니처럼 잘 챙겨주시죠. 그 순간 순자 씨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들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돕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민호의 신발을 사주기 위해 밤새 미싱 앞에 앉던 날들,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던 순간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듯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은경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도 요즘 승진해서 바쁘고 저도 회사 일이 잘 풀려서 부모님이 같이 계시긴 하지만 생활 패턴은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 씨의 가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자신이 단지 관리해야 할 짐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순자 씨는 벽을 향해 누운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곁에서 그녀의 억눌린 흐느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아들의 집에서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순간. 그것은 순자 씨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나리 앞에는 밥이 가득 담긴 큰 그릇과 노릇노릇 구운 연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경은 딸에게 다정히 반찬을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리야, 많이 먹어. 그래야 키도 크고 건강해지지. 그러나 순자 씨 앞에는 작은 밥그릇 하나, 싱거운 국물, 그리고 몇 줄기 데친 나물 뿐이었습니다. 연어 한 점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숟가락을 옮겼습니다. 순간 천진난만한 나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제 밥그릇이 할머니 것보다 커요? 할머니도 많이 드셔야 하는데. 그 말은 식탁 위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밥만 뜨고 은경은 잠시 멈칫하다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할머니는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조금만 드시는 거야. 순자 씨는 애써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너나 많이 먹어라. 하지만 어린 손녀의 눈빛에는 이미 의문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린아이조차 느낄 수 있는 불공평함. 그것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옆에 앉은 철수 씨는 젓가락을 꼭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더 큰 싸움이 될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은 단지 적은 밥 때문이 아니라 손녀가 이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사실로 더 깊이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늘 적은 밥을 받는 불쌍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서글플까. 그날 밤 나리를 재우러 간 순자 씨는 아이가 손을 꼭 잡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좋아하는 음식 많이 사줄게요. 순자 씨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소녀의 순수한 사랑만이 자신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힘이라는 것을. 비 오는 오후, 응영은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집에 남은 나리가 심심해 보이자 순자 씨가 다정히 물었습니다. 나리야, 뭐 먹고 싶어?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친구들이 떡볶이 먹었다고 자랑했는데 나도 먹고 싶어요. 순자 씨는 잠깐 고민했지만 떡볶이는 평범한 간식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와 함께 근처 분식집에서 작은 포장을 사와 주방에서 손녀와 나눠 먹었습니다. 나리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집안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은경이었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리는 깜짝 놀라 떡볶이를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경은 다가와 손에서 음식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내던지더니 곧장 순자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애한테 이런 음식 절대 먹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몸에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는데 왜 제 말을 무시하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영아, 그냥 아이가 너무 먹고 싶어 해서 한 번만, 한 번만? 은경이 소리치더니 갑자기 찰싹 그녀의 손이 순자 씨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번졌고 나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철수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은경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러나 은경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교육은 제가 책임져요. 이 집에서는 제 말이 곧 규칙이에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한 치욕, 며느리의 손에 맞은 그 뺨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 아내가, 내 시어머니가 네 손에 뺨을 맞다니 네가 인간이냐? 창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가 북소리처럼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뺨따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마지막 선이 무너진 순간이었고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그 뺨따기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씨는 울음을 삼키며 나리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생 참고 살아온 철수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의자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쿵!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은경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네 시어머니, 내 아내의 뺨을 네 손으로 때렸다니. 은경은 순간 눈을 피했지만 곧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이 교육을 위해 그런 거예요. 잘못은 어머님이 제 말을 무시하고 애를 버릇없게 만든 거죠. 그만! 철수 씨의 고함이 번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온화하던 그가 처음으로 분노에 휩싸여 외쳤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은경을 가리키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본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아내를 모욕해?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한 여자를 네 손으로 때려? 마침 그 순간 민호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를 악물며 아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민호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지? 네 아내가 네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었는지. 지금 네가 침묵한다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숨조차 막히는 정적. 은경은 여전히 말대꾸하려 했지만 이번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여보. 나 괜찮아.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상한 빛이 비쳤습니다. 이 치욕의 순간이 오히려 남편을 일으켜 세웠다는 희망의 불씨. 철수 씨는 여전히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다짐이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거실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분노의 몸을 떨고 있었고 순자 씨는 나리를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었던 아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은경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셔야 해요. 철수 씨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어? 네 아내가 네 어머니 뺨을 때린 걸 이해하라고?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은경이는 나리 교육 때문에 늘 예민해요. 어머니가 규칙을 지켜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은 부모의 가슴을 벼락처럼 후려쳤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키운 아들이 지금은 아내를 감싸며 어머니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목이 메어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어떻게 내 엄마를 때린 며느리 편을 드니? 그러나 민호는 흔들리면서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가 제일 소중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철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믿기 힘든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네 아내의 손에 맞은 어머니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하단 말이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대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나리를 끌어안은 채 오열했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가슴을 찢은 건 며느리의 뺨따귀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이 외면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배신이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민호가 아내 편을 든 말이 아직도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어깨로 나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린 나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화내지 마세요. 할머니 나쁜 거 안 했어, 안 했어요.
저 그냥 떡볶이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은 너무나 진실되어 모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은경은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며 아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나리야, 그만 울어. 왜 자꾸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꺼내지 마. 나리는 충격에 더 크게 울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해. 잘못한 거 없어. 민호는 다급히 나섰지만 아이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리야, 그만해. 내 엄마 말 들어. 어른들 문제에 네가 끼면 안 돼. 그 말에 나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오른 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순자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을 대신 떠안고 사과하는 현실. 그녀는 손녀를 꼭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나리야. 네 잘못 아니야. 절대 아니야. 철수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배신, 모욕, 그리고 이제는 손녀까지 희생되는 현실. 그의 가슴 속에 차오른 건 단 하나, 절망과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작은 방 안, 순자 씨는 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는 떨렸고 베개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뺨따기와 아들의 차가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굴의 통증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뜨겁게 쑤셨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내가 며느리에게 모욕당하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오늘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순자 씨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힘들어. 며느리한테 뺨까지 맞고 아들마저 날 탓하는데 내가 더는 어떻게 살아. 철수 씨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붙잡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더는 네가 울게 두지 않겠다.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 말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머물면 아내가 계속 짓밟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는 절대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 아래 그들의 침묵은 곧 약속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아들이 배신해도 둘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희미하게 비쳤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와 이불을 널었습니다. 이웃들이 빨래를 널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은경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집안일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휴지도 너무 많이 쓰시고 병이 자꾸 막히잖아요. 이 말은 마치 순자 씨를 서툰 가사 도우미로 몰아가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몸을 굳힌 채 이불 끝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은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아이 교육도 힘든데 어머님, 아버님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이번엔 더 크게 온 동네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에서 직설적이기로 유명한 김 여사였습니다. 응영 씨, 내가 다 들었어. 어제도 고함치던 소리 다 들렸고, 집안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저렇게 하는 건 아니야.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응영의 표정은 굳어졌고, 억지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실을 보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나도 며느리 있지만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은커녕 저런 말도 못해. 이제 그만해. 그 순간 순자 씨의 가슴 속에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아도 진실을 아는 눈은 존재했습니다. 철수 씨가 집에서 나와 아내 곁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자 씨와 마주쳤고 둘은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언젠가 이 증언들이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철수 씨와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의 선풍기 소리만 덜컥거리며 울렸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김 여사의 증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철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해. 그동안 당한 걸 증거로 남겨야 해. 순자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더 참으면 평생 모욕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철수 씨는 몰래 오래된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은경이 모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함 소리, 순자의 울음, 심지어 민호의 차가운 말까지 모두 파일로 남았습니다. 밤이면 순자 씨는 낡은 수첩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시간, 상황, 은경이의 말투까지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수첩은 상처의 일기였지만 동시에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은경이 밥그릇을 탁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왜 자꾸 애 교육에 끼어들어요. 철수 씨는 그 순간 조용히 녹음을 눌렀습니다. 순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증거들이 무기가 될 것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눈을 감으며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지금의 눈물이 모두 진실을 밝히는 증언이 될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 은경이 외출한 사이 집안은 드물게 고요했습니다. 순자 씨는 낡은 옷자락을 꿰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믿기지 않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 옛 친구. 순간 손이 멈추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혹시 내 목소리 맞니?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니?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다니. 반가움이 가득한 대화 끝에 수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순자야, 네 고향 땅 아직 갖고 있지? 내가 오늘 큰 소식 들었어. 그 근처에 대기업 개발이 들어온대. 내 땅값 지금 몇 배로 뛰었을 거야.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가슴을 때렸습니다. 오랫동안 세금만 내던 쓸모없는 땅이 이제는 기회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이야? 수진아, 확실해? 확실해. 우리 동네 이장님이 직접 확인했어. 벌써 측량도 하고 주변 사람들 땅값 때문에 난리야. 순자 씨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모욕과 눈물이 모두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 철수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눈빛에 전혀 다른 빛을 띠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드디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두운 방 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 고통의 끝에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전화를 받은 그날 밤, 철수 씨와 순자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세금만 내며 방치했던 고향 땅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직접 가보자. 남 얘기만 믿을 순 없어. 눈으로 확인해야지.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자락과 황금빛 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시골 바람의 냄새였지만 이번엔 그리움보다 긴장과 기대가 더 컸습니다. 고향 터미널에 도착하자 예전의 조용한 마을은 이미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드나들고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공사 소리,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온 동네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지금 여기 난리예요. 두 분 땅값 최소 5배는 뛰었을 겁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의 굴욕과 눈물이 스쳐갔지만 이제는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허름한 여관방에 앉아 철수 씨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에게도 길이 열렸어. 더는 저 집에서 눈물 흘릴 필요 없어.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름한 여관방 창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철수 씨는 이미 일찍 일어나 작은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눈을 뜨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머뭇거리면 안 돼. 바로 법무사를 찾아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읍내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중년의 법무사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시기에 정말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토지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변경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면 상속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철수 씨와 순자 씨는 서류에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도장이 찍힐 때마다 가슴속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 땅은 두 사람의 공동 자산이 되었고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수 없는 성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눈가가 젖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유언장에서 아들을 제외해야 한다니. 그러나 뺨을 맞던 순간 아들의 배신과 며느리의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불효를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단호히 물었습니다. 혹시 상속에서 특정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한 경우라면 충분히 정당합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민호와 은경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조항이 적혔습니다. 대신 손녀 나리와 고향 친척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스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랜만에 후련했습니다. 법과 진실이 이제 자신들의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고향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마음이 놓여. 우리가 당한 건 헛되지 않았어. 철수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간 고향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뒤 철수 씨와 순자 씨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긴 버스 여정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은경이 불이 나게 나왔습니다. 표정엔 반가움보다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잘 쉬고 오셨죠? 억지 웃음은 금세 티가 났습니다. 민호도 대충 묻듯 말했습니다. 병원도 같이 다녀오셨다면서요? 의사가 뭐래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된다 하던가요? 순자 씨는 아들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별말 없으시더구나. 그냥 더 쉬라고만 하셨어. 뒤에서 지켜보던 철수 씨의 눈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자식 부부의 표정, 말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언제 내보낼 수 있느냐만이 관심사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은경은 본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나리 교육에 더 집중하려면 집이 좀 조용해야 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본인 집에서 계시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요. 겉으론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어서 나가달라.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확고한 결심이 자리했습니다. 조용히, 차분히, 더 많은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이 잠든 뒤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반드시 되갚겠다는 평온한 확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은경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엔 과일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의 가슴은 불안했습니다. 은경이 손님들 앞에서 자신들을 조롱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한 친구가 집이 넓다고 칭찬하자 은경은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넓어도 사실 불편해요. 시부모님이 아직 같이 계시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신혼집에 시부모 모시고 살아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안쓰럽다는 눈빛을 순자 씨에게 보냈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철수 씨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다 우리 부담이에요. 빨리 집 비워주셔야 저희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그러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도 집 있으시지 않아요? 은경은 순간 굳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 그냥 저희한테 의지하시니까 제가 힘든 거죠. 그 순간 철수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고 손님들은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철수 씨와 순자 씨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은경은 자신들을 짐으로 여기며 남들 앞에선 자신을 희생하는 며느리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을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은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순자 씨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한테는 증거가 충분히 모였어.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순자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정의를 믿는 굳은 확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말쯤 민호네 집에서는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식탁 위엔 음식이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은경은 이런 자리에서 늘 시부모를 은근히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한 친척이 은경을 칭찬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힘들긴 해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다 보니 집안일이 2배예요. 요즘은 제 생활이 없어요. 식탁 위 시선들이 순자 씨와 철수 씨에게 향했습니다. 몇몇은 은경을 동정했고 두 노인에겐 은근한 비난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고 철수 씨는 숟가락을 꼭 쥔 채 침묵했습니다. 은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릎도 이제 다 나으셨는데도 아직 집에 계시니 사실 저희도 좀 답답하죠. 민호도 회사 일로 지치는데 집에 오면 늘 긴장해야 하고요. 그 말은 순자 씨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친척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근데 2분 시부모 댁은 아직 시골에 있지 않으세요? 거기 땅도 좀 크다던데.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은경은 얼굴이 굳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그냥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철수 씨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가엔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은경의 당황스러움 속에서 탐욕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두 노인은 방 안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오늘 봤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우리 차례가 곧 올 거야.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더 이상 수치심으로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판을 뒤집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 철수 씨와 순자 씨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저 참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는 은경의 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게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일부러 손을 떨며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은경은 달려와 돕기는커녕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집안일도 못하시면서 왜 일을 망치세요? 제가 또 새로 사야 하잖아요. 근처에 있던 철수 씨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또 다른 날 순자 씨는 나리의 온라인 수업 시간에 일부러 TV를 켰습니다. 은경은 금세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애 교육 방해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제발 눈치 좀 챙기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순자 씨 옆에 앉아 있던 나리는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심지어 철수 씨는 한 번 일부러 부탁했습니다. 은경아, 네 엄마 보약 좀 사주려고 하는데 돈을 조금만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러자 은경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생활비도 다 저희가 부담하는데 또 돈까지 달라고요? 저희가 뭐 돈 줄입니까? 민호는 옆에서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두 노인은 여러 번 작은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은경은 번번이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경멸, 무시, 차가운 말투, 모두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그 녹음을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증거는 충분해. 머지않아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올 거야.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방역을 기다리는 강인한 결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집안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저녁상을 막 치운 순간 민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도 한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은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은경이 곧바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릎도 다 나으셨잖아요. 이제는 저희 생활도 존중해 주셔야죠. 아이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요. 방 안은 무겁게 정적에 잠겼습니다. 나리는 놀란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손이 떨렸지만 애써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철수 씨는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네가 정말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민호는 시선을 피했지만 억지로 담대해 보였습니다. 아빠, 요즘 세상은 달라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속 계시면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은경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솔직히 더는 못 참겠어요. 오늘 확실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달 안에 나가주세요. 분위기는 얼어붙었지만 그 순간 철수 씨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순자 씨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순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결국 내 속마음이 여기까지였구나. 알겠다. 하지만 나가라는 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날 밤 두 노인은 방에 앉아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은경의 목소리, 민호의 무심한 말투. 모든 게 이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리고 우리도 드디어 말할 수 있어. 철수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빛을 굳혔습니다. 그래. 이젠 숨길 필요 없어.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주말 저녁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여전히 감돌았습니다. 응영은 딸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나리야, 조금만 참아. 곧 할머니, 할아버지도 집에 안 계실 거야. 그 순간 철수 씨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우리도 할 말이 있다. 너희 귀 똑바로 열고 들어라. 순자 씨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습니다. 곧 응영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애 교육 방해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은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철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녹음 속에는 부모를 짐처럼 대하는 말, 냉정한 비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는 눈물이 맺힌 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순자 씨는 소녀를 바라보며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나리야, 네가 다 들었지? 우린 짐이 아니었단다. 하지만 네 부모는 우리를 그렇게 대했어. 민호가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습니다. 아빠, 그건 그저 순간의 감정이었어요. 설마 녹음까지 하실 줄은. 그러자 철수 씨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고향 땅 명의 변경 서류다. 이제 모든 건 우리 공동 명의야.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도 작성했다. 너희 이름은 거기 없다. 은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몇 년 동안 모셨는데 그럼 우리한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철수 씨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결과다. 네 어머니 뺨을 때리고 우리를 짐 취급한 순간 이미 끝난 거야.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경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 노인에게는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되돌릴 길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효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참고 견디며 평생 희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하찮아지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의 편에 서게 됩니다. 성인과 노년층의 시청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세요. 선함이 짐이 되게 두지 마세요. 인내와 품격은 결국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들이 가정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공정함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며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